여러분 안녕하세요.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저씨 지금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속이 이때 뭘 먹죠? 맞아요. 개비 땡땡 이런 걸 먹는데 그게 뭐 하는 물질인가요? 언제 먹는 약이에요? 위산이 과하게 생겼을 때 그게 역류하면 속이 막 쓰리고 막 이럴 때 약을 먹는 건데요. 그때 약을 먹는 애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앞에서 산과 염기에 대해서 같이 배웠어요. 그랬을 때 이번에는 산이랑 염기를 같이 반응시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중학교 때 했었어요.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산과 염기가 만나면 항상 어떤 애들을 만들어내요? 네, 물과 그에 따른 또 다른 부수물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왜 물이 만들어지느냐 여기에서 봤을 때 산에 있는 어떤 이온이 어떤 이온? 수소 이온과 그리고 염기에 있는 어떤 이온? 네, 맞아요.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얘네 둘이 만나서 누구를 만들어낸다? 네, 물 분자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중화된다. 즉 산성과 염기성이 각각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산과 염기가 만나면 무조건 중성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실험을 할 때에는 이렇게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진다. 이걸 반응식을 이렇게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물이 만들어진다. 이 식을 꼭 기억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화 반응의 반응식을 얘기를 할 때에는 아까 말한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만나는데 항상 몇 대 몇의 비로 반응을 할까요? 네, 맞아요. 1대1의 개수비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알짜 이온 반응식을 정리해보면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1대1로 만나서 물 분자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물론 반응할 때에는 알짜 이온만 있는 건 아니에요. 즉 앞에서 봤을 때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을 놓고 봤을 때 거기에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염화 이온이나 아니면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반응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이온,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죠. 근데 반응에 직접 참여하는 이온을 알짜 이온이라고 얘기하고 그 반응식을 알짜 이온 반응식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중학교 때는 이렇게 알짜 이온 반응식에 대해서는 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뭘 더 볼 거냐면요. 그래서 그 수용액에 이온이 얼마나 존재하는가 그걸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비커가 4개가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애를 가 비커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를 나, 다, 라라고 얘기하는데 점점 수산화 나트륨을 부어줄 겁니다. 부어주는 동안 우리가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개수를 비교를 해보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놓고 봤을 때 위에서 처음 보면요. 처음에 가에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누가 더 많아요? 가에는 지금 수산화 이온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이 비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 누가 더 많이 있습니까? 당연히 수소 이온이 더 많이 있죠. 그럼 이 상태는 산성이에요? 염기성이에요? 네, 맞아요. 여기에서는 산성이 된다. 액성이라고 하는 건 산성, 중성, 염기성이니까요. 자,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염화 나트륨 수용액을 한번 부었어요. 이 정도 모형으로만 비교를 하는 거죠. 자, 한번 부었을 때 물 분자는 얼만큼 생기는가? 그래서 나에서 봤을 때는요. 아, 여기 수산화 이온과 가에 있었던 수소 이온이 만나서 네, 물 분자가 만들어졌어요. 물 분자가 만들어졌고 그러면은 염화 이온은 몇 개 있어요? 아, Cl-Cl-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누구는 또 수소 이온이 하나가 남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이온도 있어요? 네, 맞아요. 나트륨 이온도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나 비커에서는 누가 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 중에 누가 더 많나요? 네, 아직까지는 여기에 수소 이온이 더 많죠. 선생님 그림이 너무 엉망이라서 미안합니다. 이해해주세요. 네, 수소 이온이 더 많죠. 그래서 역시 여기에서도 산성입니다. 자, 그럼 다해서 한번 볼게요. 반응이 그래서 한 번 더 일어났어요. 왜냐? 여기에다가 수산 나트륨 수용액을 더 넣어줬으니까요. 그럼 누가 더 생성이 됐다는 거예요? 네, 물 분자가 더 생겼다는 거죠. 물 분자가 하나만 있었는데 얘가 이제 2개의 분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비커에 남아있었던 염화 이온은 몇 개 있어요? 네, 염화 이온은 2개 그대로 있어요. 그럼 수소 이온은 더 있어요? 없어요? 더 없죠. 왜냐? 이때 수소 이온과 여기 수산화 이온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대신에 누구는 있어요? 나트륨 이온이 있겠죠. 나트륨 이온 몇 개?
네, 2개 들어간 만큼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누가 더 많아요? 얘는 똑같아요. 둘 다 없는 거죠? 둘 다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산성, 중성, 염기성 중에 액성은 누가 되죠? 얘는 이제 중성이 되더라. 중성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한 번 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넣어줬어요. 자, 그럼 더 이상 물 분자는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물 분자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죠. 왜냐? 누가 없으니까. 여기에 넣어주는 수산화이온은 있지만 누구는? 수소이온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물 분자가 2개, 원래 있던 대로 2개만 있고요. 그러면은 염화이온은 Cl-도 처음에 넣어준 그대로 존재를 하겠죠. 그럼 나트륨 이온은요? 나트륨 이온은 원래 다 비커에는 2개 있었는데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갔으니까 나트륨 이온이 3개가 되겠네. 요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거 말고도 또 어떤 이온이 하나 더 있죠? 맞아요. 반응하지 않은 수산화이온도 여기에 하나 더 있다. 그럼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중에 누가 더 많다고요? 수산화이온이 더 많구나. 그죠? 더 많아서 얘는 산성, 중성, 염기성 중에 누구? 얘는 염기성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염기성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확인해요? 얘가 언제 갑자기 염기성이 됐지? 라고 확인하려면 이 안에다가 미리 지시약을 타놨어야 돼요. 미리 지시약을 타놔서 얘가 이 정도 들어갔으면 이제 중성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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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언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시약이 변했을 때 만약에 중성에서 변하는 그런 BTB 같은 지시약을 넣어도 좋겠지만 사실상 BTB 용액 자체는 산성에서 중성으로 갈 때 노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 경계가 되게 모호해요. 그래서 보통 지시약을 뭘 많이 쓰냐면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많이 써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인데 얘는 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많이 쓰냐면 산성과 중성에서는 둘 다 무색이에요. 근데 갑자기 언제 염기성으로 되자마자 얘가 핑크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핑크색으로 딱 변했을 때는 얘는 중성일까요? 염기성일까요? 이미 염기성이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똑똑똑똑 수산화나트륨 넣어주고 있었는데 뭔가 갑자기 팍 붉은색으로 바뀌었다? 그 말은 이미 중성이 지나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그 염기성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색이 변하기 바로 직전에 중성이었다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미 색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네, 요런 거는 2학년 때 화학 파트에서 화학 1 강의를 수강하게 되면 중화적정이라는 실험으로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또 뒤로 한번 넘어가서 이온이 그래서 어떻게 변하느냐, 이온의 개수가 점점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수소이온의 변화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소이온은 처음에 어떻게 변했어요? 여기 앞에 2개 있었어요. 2개 있었는데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얘가 개수가 하나로 줄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수소이온은 원래 들어있었던 산에서 쭉쭉쭉쭉 감소가 되는 거지요. 뭐가 들어갈 때마다 수산화나트륨이 들어갈 때마다 쭉쭉쭉쭉 변하다가 언제 딱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중성 상태인 다 비커가 되자마자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넣어주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수산화이온과 반응하니까 점점 감소하다가 나중에 모두 반응한 후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염화이온이에요. 염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첫 번째 비커에서 염화이온은 2개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우리가 더 넣어준 적 있어요? 그럼 없앤 적 있어요? 아니면 얘가 반응하는데 알자 이온으로 작용하나요? 아니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넣어준 그대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얘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처음 염산에 넣어줬었던 개수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트륨 이온을 놓고 보는데요. 처음에는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가비커에는 나트륨이 없어요. 나트륨 이온이 없어요. 근데 누구를 넣어줄 때마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얘는 숫자가 점점 올라갈 거예요. 왜냐? 나트륨 수용액은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넣어주면 넣어주는 대로 쭉쭉쭉쭉쭉 증가하는 그래프가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넣어줄수록 계속 증가한다 라는 거 알게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이온 안 알아봤나요? 지금 마지막으로 네, 수산화이온을 보면요. 수산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없었죠. 근데 두 번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다 반응했기 때문에. 누구랑? 네, 염산에 있었던 수소 이온이랑 계속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넣어주면 없어지고 넣어주면 없어지고. 근데 언제부터 생기느냐? 염기성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에서는 중성이죠? 중성을 딱 지나서 염기성 수용액이 되자마자, 즉 1대1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다 만나고 다 반응이 끝나고 나서 그때까지는 계속 0이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쭉 올라가는 거죠. 넣어주면 넣어주는 대로. 그래서 보면 수소이온과 계속 반응함으로 존재하지 않다가 0이었다가 수소이온이 모두 반응한 후부터 쭉쭉쭉쭉 넣어주는 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에는 산과 염기 수용액에 있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중에서 중화 반응하고 여기 딱 남아있는 이온이 그래서 누가 남아있느냐, 얘가 있느냐, 얘가 있느냐에 따라서 혼합 용액의 액성, 즉 중성, 산성, 염기성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온 수가 방금 전에 이전 실험을 놓고 지금 그려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A, B, C, D 중에서 누가 누군지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A는 쭉 넣어준 그대로 존재하네요. 그거 누구예요? 처음부터 이만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염산에 들어있었던 이온이겠죠? 근데 반응하지 않고 쭉 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염산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구경꾼 이온. 걔가 누가 될까요? A는 염화이온이 되겠죠. 그러면 A랑 양이 처음에 똑같았는데 점점 줄어든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0이 된다? 그건 누구겠어요? 맞아요. C는 수소이온이 되겠죠. 왜냐? 누구랑 계속 반응하니까 넣어주는 나트륨에서 수산화이온과 계속 반응하니까 쭉쭉쭉쭉 내려갈 거예요. 자, 그럼 B를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없었어. 그러니까 얘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들어있는 어떤 이온일 텐데 넣어주는 족족 올라가요. 쭉 올라가. 그건 누구예요? 네, 나트륨 이온이 되겠죠. 그러면 계속 넣어줬는데 계속 없어져? 넣어주는 족족 없어진대요. 그리고 갑자기 어느 지점에 딱 닿자마자 갑자기 넣어주는 만큼 쭉쭉 증가를 하게 돼요. 걔가 어떤 이온이에요? 네, 얘는 수산화이온이 된다. 왜냐? 넣어주는 족족 수소이온과 반응을 하니까 그 반응, 요 지점을 지나자마자는 계속 증가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자,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라고 할 때 이 구간, 1번과 2번 사이 구간은 액성이 어떻게 될까요? 산성일까 염기성일까? 이거 어떻게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액성을 비교할 때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 중에 누가 더 많은지를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수소이온은 여기 빨간색 여기 수소이온은 계속 이만큼 줄고 있어요. 하지만 수산화이온은 이미 없네. 누가 더 많다는 거예요? 수소이온이 더 많구나. 감소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산성이겠구나 하는 거죠. 그럼 2번에서 이 뒤로 넘어갈 때까지 여기에 액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수소이온은 제로가 됐고 수산화이온이 늘고 있네. 그러니까 여기는 네, 염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2번 이 포인트는 여기가 중성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 포인트를 중화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화가 모두 종료된 그때 그 포인트를 중화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중화점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그것도 혹시 기억나나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뒤에서는 한번 사고력 기르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과서에 보면요, 이쪽 그림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는 묽은황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중화 반응을 시킨 모형이에요. 그런 다음에 묽은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혼합시켰어요. 그랬을 때 여기 혼합 용액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그리고 얘는 어떤 성질, 즉 액성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혼합 용액에는 어떤 이온이 존재할까? 한번 그려보세요. 자, 다 그려보셨나요? 자, 그럼요. 선생님이랑 같이 그려볼 텐데요. 여기에서는 두 개, 여튼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이 만났으니까 어떤 분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조건 물분자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몇 개 만들어질까요? 네, 수소이온 하나인가? 수산화이온 하나가 만나니까 얘가 물분자 하나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수소이온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 어떡하죠? 수소이온은 하나 더 있지만 수산화이온 하나 더 있나요? 아니죠. 없어요. 왜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1대1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묽은황산은, 자, 원래 묽은황산은 S2, S4, H2, S4라고
화학식을 쓰는데 여기에서 수소 이온이 2개 떨어져 나가는 그걸 확인을 해야 됐었죠. 이거 문제에서 다뤘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에서 2개 중에 하나만 중화 반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는 남은 거죠. 그럼 남은 건 그냥 써주면 되는 거예요. 수소 이온과 그리고 또 여기서 황산 이온이 그대로 남는 거죠. 자, 아까 선생님이 그림 그릴 때 동그라미를 안 그렸지만 원래 모형을 그릴 때는 똑같이 동그라미 그려줘야 돼요. 왜냐면 아까 선생님이 거기 너무 좁아가지고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었어요. 자, 어쨌든 요렇게 황산 이온을 놓고요. 또 누가 있어야 돼요? 네, 여기서 남아있는 나트륨 이온. 나트륨 이온도 요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액성이 어떻게 될까요? 산성이에요? 중성이에요? 염기성이에요? 그때 뭘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맞아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개수 비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누가 더 많은지 확인을 해보면 누구예요? 걔가 산성인 수소 이온이 훨씬 더 많은 걸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액성은 산성이겠다.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 혼합 용액의 모형은 이렇게 될 거고요. 역시 아까 말한 대로 수소 이온이 존재하니까 얘는 산성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선생님 아까 얘기했어요. 중화가 다 완료된 그 지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비교를 한번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자,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는요, 항상 수용액이 따뜻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반응하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반응할 때마다 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열을 뭐라고 한다고요? 중화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중화열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중화가 끝났어요. 그럼 열이 더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발생하지 않겠죠.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열도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차가운 또 수용액을 넣어주니까 온도는 중화 반응이 끝나면 점점 내려오게 될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만났어요. 그래서 물 분자가 만들어져서 온도가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이 20도씨라고 해봅시다. 이건 선생님이 지금 예시를 드는 거예요. 20도씨였어요. 근데 물 분자가 하나 만들어졌네. 조금 온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21도가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얘가 또 20도씨예요. 20도씨인데 여기서 둘이 반응을 시키니까 또 온도가 올라갔어요. 물론 뭐 1도씩 더 올라간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온도가 더 차가운 애들이 들어가니까요. 그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온도가 뭐 올라갔다고 쳐요. 그래서 21.5도가 됐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랬을 때 얘가 또 20도씨가 들어갔네. 왜냐면 여기서는 물 분자가 2개 만들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20도씨인 애를 다시 올려줬는데 여기에서는 더 이상 중화 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중화 반응은 안 일어나죠. 여기 마지막으로 내려갈 때는 마지막 비커로 넘어갈 때는 더 이상 중화 반응은 안 일어났어요. 근데도 더 차가운 애를 넣어준 거죠. 그러면 얘가 더 온도가 올라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다시 뭐 21도 정도로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더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온도는 조금씩 더 떨어져서 20도씨로 또 맞춰지게 될 겁니다. 즉 여기서 선생님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는 계속 반응열이 일어나다가 즉 중화열이 일어나다가 발생하다가 그때 그 중화점을 지나가게 되면 다시 온도는 낮아진다.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뒤에서 한번 보면요. 그 중화열이 최대인 지점, 즉 수소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모두 반응해서 완전히 중화 반응이 일어난 지점. 네,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모두 반응해서 중화 반응이 다 완전히 일어나 버린 거예요. 완전히 일어난 지점. 그럼 1, 2, 여기 한번 여기서 봅시다. 1, 2, 3, 4번 비커에서는 누가 중화점인 거예요? 맞죠? 더 이상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3번에서 중화 반응이 완전히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여기가 중화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같이 보면요. 중화점은 지시하기의 색 변화. 아까 얘기했죠. 페놀프탈레인 용액 넣으면 얘네들이 갑자기 염기성에서 확 분홍색이 되면서 중화점이 조금 지나간 그 지점만 확인할 수 있다. 근데 물론 여기에 있는 그림은 무슨 말이냐면요. 노란색에서 초록색 된 거. 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이 초록색 됐을 때가 중화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험을 해보면 이건 완전 정확하게 아까 노란색이었는데 이게 초록색인가? 연두색인가? 이 정도로 조금 애매하게 넘어가요. 그래서 주로 이런 반응은 실제적으로는 중화점을 확인할 수 없다 인 건데 우리가 또 중화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중화점에서 온도가 제일 높다 이 지점.
이 지점 온도가 제일 높다. 왜냐?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중화열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온도가 제일 높다. 이걸 또 확인하면 중화점을 찾을 수 있겠죠. 자, 특별히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물론 이게 그냥 상식이니까 이런 그래프 그릴 때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요. 가로축과 세로축을 잡아야 돼요. 자, 이 전 거를 한번 봅시다. 이 전에서 온도, 여기 가로축은 산이나 염기 수용액의 부피가 늘어날 때마다 위에 온도가 어떻게 올라간다. 이 지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원점도 정확하게 그려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최소값과 최대값을 감안해서 축의 값을 각각 적는다. 이건 실험의 경우에 이런 거를 항상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은 간격에 맞게 일정한 차이로 적어야 되는 거죠. 또 실험 시 측정된 값에 점을 이렇게 찍는 겁니다. 점과 점 사이에 이음이 안 돼요? 이거는 추정값이지 실험값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로 점을 찍었을 때 얘네들이 쭉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우리 예상인 것 뿐이지 진짜 실험값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점만 찍는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이값은 알 수 없으므로 선은 그리지 않는다. 이게 실험할 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실험은 어디에 이용됩니까? 보면요. 중화적정이라는 실험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중화반응을 이용해서 미지용액의 농도를 알아내는 실험적인 방법. 미지용액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용액의 농도인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마트를 갔어요. 그래서 식초를 사려고 하는데 사과식초가 있고요. 또 옆에 있는 애 이름이 뭐냐면 2배 농축된 사과식초.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근데 이게 2배 농축된 건지 어떻게 알아? 그럴 때 이런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다가 여기에 요 삼각 플라스크가 있죠? 여기에 산을 집어넣고요. 여기에 염기를 집어넣어줘요. 근데 이 염기는 우리가 농도를 알고 있는 애야. 그래서 숫자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기준이 되는 스탠다드한 용액이 되는데요. 그 염기성 용액을 위에서 아래로 똑똑 떨어뜨려줘요. 물론 여기에는 지시약이 있어야겠죠? 지시약이 있어야 될 겁니다. 소량. 그래서 똑똑똑똑 떨어뜨리다가 반응이 딱 완결이 됐어요. 중화점을 확인을 했어요. 왜냐? 지시약이 색이 변했을 테니까. 그러면 염기랑 산은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때 농도를 알 수 있거든요. 산의 농도를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일반 식초를 가지고 산을 측정했을 때 염기를 넣었을 때 2배 농축된 그 식초를 이용해서 염기를 넣어줬을 때 언제 염기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냐면요. 2배 농축된 애를 거기다가 염기를 넣었을 때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 진짜 2학년 선배들은 형들은 그거 다 실험을 하는데 이 두 개를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느냐? 네, 공업 화학품, 그러니까 품질 관리나 검사, 시험, 연구하는 그런 연구원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식품 가공,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이게 식초가 뭐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어떤 뭐 당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식품 가공, 품질 관리 분석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 말고도 선생님 친구들도 이런 데 많이 있는데 석유에는 뭐 산도가 있을 텐데요. 그거를 품질 관리하고 검사하고 시험하는, 또 우리가 먹는 아리수 이런 거 있죠? 거기에도 식수가 어떻게 되느냐 분석하고 시험하는 도금 산업에도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직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이거 어디다 써요? 라고 하지만 정말 실생활이랑 혹은 우리의 나중에 직업이랑 연결된 이론이라는 거 잘 기억하고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거 말고도 우리 실생활 속에 중화 반응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아저씨가 너무 속이 쓰려. 속이 쓰린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개비땡땡을 먹어야 돼요. 개비땡땡이 뭐냐? 그 이름이 바로 산을 제거하는 물질이라고 해서 제산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서 통증을 느껴요. 막 어른들 보면 속 쓰려. 막 산이 올라오는 것 같아.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역류성 식도염 막 이런 거. 이럴 때 약한 염기성 물질이 들어있는 제산제를 복용해서 중화시켜요. 그래서 속이 편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거 말고도 또 뭐가 있느냐? 자, 생선에다가 레몬즙을 뿌리죠. 레몬즙을 뿌리는데 이때 생선구이나 생선회에 산성 물질인 레몬즙을 뿌리면 비린내의 원인인 뭐 아민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염기성 물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얘가 염기성 물질인 비린내라는 애가 그 원인인 물질이 중화가 되면서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구운 생선에다가 뿌리는 건 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횟집 갔을 때 뿌려 먹는 게 제일 효과가 좋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게 뭐야? 수영장 가면요. 수영장 다 소독하고 나서 보면
여기에서는 물놀이 시설의 물을 염소 소독할 경우에는 산성을 떼어요. 그러면 우리 피부에 안 좋죠. 그래서 이 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데는 우리가 수영장 갔다 오고 나서 피부가 안 좋아진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 물이 산성을 떼어서 자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염기를 넣어서 중화시켜서 pH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pH를 조절하는 그 스틱인 거예요. 그거 말고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산성화된, 그러니까 산성비나 이런 것 때문에 산성화되어 있는 호수나 토양에 염기인 이 석회 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헬기가 슉 뿌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헬기뿐만 아니라 드론을 이용한다고도 해요. 드론을 이용해서 석회 가루 쫙 뿌려서 중화시키는 거죠. 친환경적으로. 그래서 보면 호수나 토양이 산성화되는 주요 원인은 산성비나 아니면 우리가 배웠었던 화학비료 있죠? 화학비료. 그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뿌려주는 화학비료들 때문에 산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성비는 공기 중에 있는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이 빗속에서 녹아서 황산이나 질산이 되어서 빗물이 산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때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얘는 화석 연료에 부산물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런 애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매연에서 나오고 그런 물질들이 다 처리되지 않고 밖으로 나오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산성비의 원인이 됩니다. 그거 말고도 화학비료에 포함된 질소나 인이 물에 녹아서 질산 아니면 인산이 되면서 토양을 산성화시켜요. 그래서 석회가루 뿌려서 중화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산성비의 원인을 줄이려면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거 말고도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여서 친환경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바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자 또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죠. 과학자들이 연구해야 되는 일. 그거 말고도 우리 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요. 한지예요. 한지. 이 한지는요. 일반 종이보다 수명이 더 길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무구정광대다라니 경이라는 애인데 704년에서 750년 사이에 만들어진 거래요. 그러면은 뭐 1300년이 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일반적인 종이의 수명이 100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거는 1300년이 더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그 보존 상태가 우수한 것 이유는 한지를 만드는 원리에 있다고 합니다. 일반 종이는 산성을 띠는데요. 한지는 그 산성에서 중간 단계에 뭐가 있냐면요. 당나무를 삶을 때 염기성인 잿물을 넣어서 한번 산성인 물질을 쫙 중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지는 중성을 띠게 돼서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하다는 거죠. 되게 멋있지 않나요? 과학과 통하는 역사.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거 말고도 산성화된 토양이나 호수를 효과적으로 중화하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해봐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토의를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농부가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처음에 밭이 산성화되어 잘 자라지 않네 이랬더니 아저씨가 석회가루를 뿌려서 중화시켜야겠어 이러면서 막 뿌렸어. 많이 뿌릴수록 좋을 거야 말하면서 막 뿌렸어. 듬뿍 뿌린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얘네들이 다 시들어졌네. 처음보다 더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처음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건데, 자, 그때 여기서 토양을 효과적으로 중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지금 효과적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왜 그런 걸까? 얘는 문제가 뭐예요? 산성화 시킬 때는요, 항상 적당히 해야 돼요. 근데 그 적당히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한 번에 과다하게 뿌리게 되면 염기성인 석회가루가 너무 많아져서 땅이 산성화가 중성화까지만 되어야 되는데 얘가 완전 염기성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식물에도 당연히 안 좋겠죠? 네, 중화를 시키는 데에는 그 수치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거 말고도 요즘에 농장에서는요,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IoT를 이용해서 다 석회가루를 정밀하게 뿌릴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수업 때 뭐 오프라인 때 발표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가 지구와 우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요,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탄산이 되어서 약한 산성을 띠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중화 반응을 이용해서 중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요, 지구상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물에 녹아요. 즉 바다에 녹아서 약한 산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한 산성을 띠게 되면 생물체나 지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걸 중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게 뭐가 있냐? 아폴로 13호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걸 한다든가 바이오스피어 2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그런 기술을 보여주었죠. 자, 그래서 살펴보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거 말고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바닷물에 녹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죠. 증가해서 바닷물의 pH가 낮아져요. 즉 산성이 되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 특히 탄산, 칼슘 골격을 가진 산호나 조개류의 개체가 감소합니다. 왜냐면 걔네들이 우리 처음에도 얘기했었잖아요. 그 달걀 껍질이 탄산칼슘인 건데 그걸 식초에 넣으면 탄산칼슘이 녹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그 얘기가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탄산칼슘 골격을 가진 산호나 조개류가 녹아내리는 거죠. 이런 피해가 있다고 해요. 되게 무섭죠? 그래서 우리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줄여야 된다. 즉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CO2 농도를 줄여서 우리 생태계 파괴를 막아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화학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그냥 생활에서 스치고 지나갈 수 있었던 것들이 여러분에게 과학적 지식으로 다가갔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앞으로 생활에서 만날 때 이게 산성이었지? 이게 중성이었지? 이게 염기성이었지? 혹은 얘가 산화 반응이구나. 철이 녹쓰는 건 산화 반응이구나. 뭐 이런 것들 다 기억하면 아주 앞으로 과학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학교에서 만나도록 해요.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